직접 친구 관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줄 수 있는 자극, 종류를 말씀해 봐 주시겠어요? 몇 가지. 일단은 그 아이의 변화는 아이의 마음이 자극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을 조금 뒤흔들어 줄 수 있는 다른 활동들, 그 친구 관계를 음, 조금 넘어서서 넘어서서. 예, 이제 그런 활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여행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행, 좋죠. 다양한 스포츠 활동들이나 놀이 음, 활동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좋아하는 일들을 해볼 수 있는 취미 활동, 그다음에 문화예술 체험 뭐 그런 활동들도 야, 근데 예, 여행 말씀하셨는데, 여행 종류만 해도 한두 가지가 장난이 아니죠. 장난 예, 아니죠. 예. 크게 국내, 국외. 네, 그리고 국내 여행을 가도, 반경 몇 킬로 이내만 가도 갈 데가 많잖아요. 사실은. 맘만 먹으면. 그렇죠. 낯설으면 다 여행이죠. 저는 저희 반 아이들하고 여행을 떠났던 여러 이야기들이 음,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그때도 6학년이었어요. 네, 네. 한 친구가 조금 이제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약간 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아이코, 친구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는데, 5월 어느 연휴에 제가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 몇 명이 간 겁니까? 이제 그 친구만 데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친구와 다른 친구 부모님 해서 이제 그 친구는 제가 데리고 같이 해서, 어, 저는 가족은 아니지만 두 가족과 같이 갔으니까 저까지 세 가족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친구가 그 속에서 약간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시작하더니 음, 되게 잘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반 친구들이 모일 때도 항상 가장 먼저 나타나서, 예를 들어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같이 고기를 구워 먹는데 본인이 와가지고 그걸 굽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아, 어느새 훌쩍 잘한 거죠. 그 관계 속에서의 모습들도. 음, 이제 뭐 그런 식의 영향들을 좀 제가 사실은 관계를 그냥 바로 건드렸던 게 아니잖아요. 그거 전혀 아니죠. 예, 네가 우리 반 애들과 어떻게 지내야 돼가 아니라 그냥 걔를 데리고 훌쩍 떠났던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저도 있었지만 또 다른 친구도 있었거든요. 한두 명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 아이의 마음밭이 그 속에서 또 다양한 이제 출렁임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렇죠. 여행의 종류도 많고, 또, 선생님 말씀 제주도를 가더라도, 애하고 둘이 가는 방법도 있지만, 말씀하신 가족과 같이, 선생님이 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외에 뭐 친구 가족도 있고, 방법은 뭐 아, 그럼요.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생각해보고, 스포츠 활동도, 뭐 혼자 하는 면벽수도 하듯이 혼자 꾸준히 연습해야 되는 운동이 있는가 하면,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것, 축구처럼, 농구처럼 여러 명이 손발을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뭐 문화체험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야 나가서 뭐 먹으러 가자. 그렇죠. 외식 방향 탁 틀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집에서 음식 만들어 먹기. 자주 제가 음식 만들어 먹는 게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라는 얘기에서 여러 가지에 그걸 써먹는데, 그다음에 아이가 필요한 물건, 집안 살림에 필요한 거 물건 사러 가되 네. 그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그냥 고르는 것도 있지만 아이의 의견을 반영해서 나름대로 물건을 조사한 다음 그 아이가 결정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종류도 있지만은 누구하고 가느냐, 누구하고 어떤 자극을 만드냐의 문제인데, 가족끼리 하는 방법이 있죠. 네. 가족들도 온 가족이 다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빠와 딸, 아빠와 아들, 또 엄마. 그러니까 둘이 같이 온 가족이 가는 방법도 있고 따로따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친인척 중에 또래가 있는 집이라든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라든가 어떻게 또 배합을 하냐, 어디로 가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웃 중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좀 부탁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어른들이 부탁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아이 이렇게 있는데 되게 아이하고 같이 어울리게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어른들끼리만 알고. 네네. 자식 키우는 사람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 친구네 집 가족. 그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관계를 풀어가는 능력을 부모가 옆에 있잖아요. 그래 그렇죠. 연습하는 겁니다. 마중물이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냥 해봐가 아니라 이제 그런 기회들이나 장들을 좀 마련해 주면서 옆에서 조금 잘 살펴보고 이제 그러면서 필요한 도움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계속 도와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제 거기서 적절한 도움들을 좀 주는 건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동갑내기. 근데 이제 관계라는 게 사실은 그 동갑내기 친구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다양한 뭐 예를 들면 동생들하고 같이 지낸다고 하면 형으로서의 역할, 뭐 언니로서의 역할, 누나로서의 역할, 오빠로서의 역할들을 하면서 또 배우게 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또 풀려고 했을 때 힘을 받기도 하죠. 예. 그럼요. 그 학교 안에서 6학년 교실 안에서 생활이 어려웠던 친구들이 이제 동생들과 활동들을 엮어줬을 때 또 그 속에서 역할들을 해나가면서 뭔가 힘들을 갖춰나가는 모습들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그거 이렇게 생각나네요. 저도 6학년 하면서 1학년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준 거예요. 언니, 오빠 해가지고. 아이당 이제 2명을 맡은 경우도 있고, 또 3명, 또는 1명을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건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저는 옆에서 이제 담임이니까 이렇게 따라가서 보기만 하는 거죠. 보건실에 가가지고, 여기는 뭐 하는 데일까?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아플 때는 학교에서 보건실에는 왜 가는 걸까? 자기가 이 카드를 만들어 와서, 네네. 그럼 동생이 막 대답도 하고, 그럼 마침에 사탕도 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야, 저 녀석 교실에서는 진짜 제가 잔소리 많이 하는 놈인데, 거기선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리고는 스물스물, 그 친구와 동생하고 1년 내내 관계를 이렇게 많이 유지했거든요. 변해요. 그죠. 그러니까 좀 거기서 안 풀리는 문제를 꼭 거기에만 집중하면 풀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아이가 다른 곳에서 무언가 또 다른 기회들, 자극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 그게 오히려 문제 해결로 또 가는 방법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종류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자녀가 뭔가 힘들어할 때는 이런 방법들이 쉽게 머리에 안 떠올라요. 그렇죠. 당황한 상태고, 뭐 흔들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책 한 줄을 봐도 이해가 늘 알던 건데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럴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믿을 만한 분, 특히 선생님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중에 골라서 해보는 거죠. 그리고 과감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과감함은? 과감함, 상상력과 과감함이 좀 필요한 게 뭐냐면 집집마다 문화가 있어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 집만의. 그렇죠.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든 뭘 음식을 해 먹든 늘 하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익숙해요. 더군다나 자녀와 함께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과감하게 깨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할 때도 두려워했던 음식을 아이하고 같이 해보는 것도 있고요. 여행지도 안 가봤던 곳을 별 준비도 없이 확 부모와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둘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익숙했던 어떤 흐름과 방법을 깨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익숙함을 깨면 또 다른 그 속에서의 새로움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질 수 그렇게 있으니까. 하면서 누구든 느끼는지 아세요? 애한테 해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변해요. 아, 그렇죠. 어, 사실은 가장 좋은 건 같이 변하는 거. 같이 변하는 예.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요 중에 하나 스포츠 활동에 가는 거는 따로 또 1시간을 엮어가지고 스포츠 활동이 친구와 지내는데 어떻게 힘을 주는지를 따로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행, 뭐 취미 활동, 문화체험 다 하기면 좋은데 그건 나중에 또 한다 하고 우선은 스포츠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 아이 친구들을 사귀는데 어떤 도움을 줄지는 다른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에게 노력해봐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이도 그러고 싶지만 그게 마음처럼 안 되는 겁니다.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건디며 어울릴 힘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극,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자극이 있을까요? 스포츠, 여행, 문화체험, 외식, 요리, 쇼핑,
집안일 하기 등 뻔히 다 하는 것이지만 이런 활동이 갖고 있는 힘은 대단합니다. 이런 활동은 아이의 몸과 마음을 흔들어 밝은 힘을 주는 자극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도요. 재미있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안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역할과 과제가 주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성장이고 친구 관계를 풀어갈 힘입니다. 누구와 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와 특성과 상태에 맞춰 찾아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되도록 아이가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마중물일 뿐입니다. 상황을 읽어가면서 서서히 도움을 줄이고 알맞은 때 손을 떼야 합니다. 목표는 아이 홀로 서는 것입니다. 막상 아이가 친구 관계로 힘들어할 때는 부모에게 좋은 방법은 안 떠오르고 어두운 생각만 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분의 도움, 자문을 구하세요. 무엇을 하든 상상력과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해오던 익숙한 방법, 집안에 흐르는 분위기와 문화를 벗어나 낯선 시도를 해보세요. 온 집안에 새로운 기운이 돌 겁니다. 그 기운이 곧 힘이고 희망입니다. 우리의 교육 이야기 해봐요. 새로운 생각 나눠보아요. 교육의 길을 함께 걸어요. 우리 아이들 위해 노력하며 행복한 미래 그려봐요.